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표입니다. 주말에 휴일날 이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런 것들 말씀드렸듯이 제가 또 조금 게으른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된 이유는 뭐 앞으로 아침 시황 방송 말고도 가끔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 오랜 회원님이 계십니다. 지금 한 3년 넘으셨어요. 제가 토마토 TV 방송 출연하면서 전문가 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회원님이신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오랜 동안 회원님이셨으니까 저를 잘 아시고, 예, 또 저도 그분을 잘 알죠. 이분이 진짜 이 유튜브를 하는 걸 보고 조금 좀 도와주고 싶은, 뭔가 조언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뭐 전문가님 기분 나쁠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좀 말씀드릴게요 라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분이 뭐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신은 공평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주식이야 뭐 남들 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한다라는 거. 근데 제가 뭐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거는 제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이런 거 유튜브 방송들 뭐 이런 걸 보고 구독자가 많은 분들의 특징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 관심사가 그런 거잖아요. 종목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좀 영상을 가끔 찍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떼부자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게을러서 이거 안 하려 그랬는데 뭐 떼부자님 덕분에 뭐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참, 여기 보시면요, 나오는데, 뭐, 얼마나, 진짜, 뭐 좀 무식하게 이렇게 올라왔죠. 보시게 되면, 그냥 계속 양선을 뽑으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한 31조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코로나 이후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황금 주도주는 그런 영상을 1시간 정도 되는 거, 1시간짜리 정도를 찍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세상에서 코로나라는 게 이게 세상의 변화를 훨씬 가속화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쪽에 뭐 장장 1시간을 떠들었던 그런 영상이 있는데 아마 그 영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 같으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것들. 네이버에 또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네이버의 신고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사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쉽게 고점 얼마다 이런 걸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저 포드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고요.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뉴욕 타임즈 같은데 만평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들고 이렇게 벌 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러면서 만평에 뭐라고 했냐면요. 야, 저 헨리 포드란 저 바보 멍청이가 저 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저걸 하나 만들어 놓고 아주 뭐 지 잘났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만평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포드는 엄청나게 큰 그런 뭐 거장이 돼 버렸죠. 근데 그걸 일찌감치 알아챈 사람은 돈을 더 벌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 포드가 만든 자동차를 보고, 자동차는 이미 뭐 포드가 만들어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 저 자동차는 기름을 먹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유소를 차리면 되겠네. 저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퍼지면, 그래, 지들은 뭐 기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미국 전역에 주유소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그, 록펠러가 돈을 엄청나게 더 번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를 보셔야 돼요. 세상의 변화를. 지금 카카오, 네이버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종목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궁금하신 거 그거죠. 야, 닥치고 주가 뭐 더 올라갈지 더 빠질지 그것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뭐 이거 좀 더 올라간다, 뭐 빠진다,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자, 제가 우리 사촌 누나가 전에 우리 이 구독자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3월 20일 날이요. 주가 그때 뭐 1400포인트 때 거기서 그냥 저도 주식 사고 있으니까 주식 사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잘라서 그냥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사촌 누나가 그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 야, 그러더라고요. 야, 제필아, 나는 신경도 별로 못 쓰고 바빠서 어디 사서 그냥 좀 길게 냅둘 만한 그런 종목 있으면 좀 얘기해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 좋기는 카카오가 좋지. 뭐 카카오 같은 거 사놓고 그냥 길게 들고 가면 뭐 엄청나게 나중에 엄청난 수익이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죠, 사실.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그 기본 바탕을 생각하시란 얘기예요. 그 기본 바탕을. 자, 지금 매수를 해서 나중에 뭐 시간이 지금은 뭐 몇 달 안 걸렸지만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올라올 수 있는 주식, 그런 종목 중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카카오가 지금 뭐 저 코로나 때문에 빨리 좀 다가왔다 뿐이에요. 언제 가도 이렇게 갈 주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죠. 카카오 뱅크, 뭐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프렌즈, 뭐 카카오 게임즈나 저런 것들 뭐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뭐 거기에 따른 시장의 관심도 상당히 좀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쓰는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전에 뭐 신한은행 뭐 이쪽 거래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주로 쓰는 게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이 카카오뱅크가 전략을 굉장히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어디 신용은행 카드 같은 것들, 시릭이나 뭐 이런 데서 출금을 하려면 뭐 그게 크진 않지만요. 수수료가 들어가죠.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렸죠. 그래서 접근성을 좋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왕이면 똑같은 카드로 출금을 하는데 수수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 카카오톡이라는 거, 이게 그쵸, 뭐 100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거기서 그것들이 점점 사업이 수익화가 돼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카카오라는 거요. 아, 우리 떼부자님이 재무제표도 잠깐 좀 다 같이 훑어봐 주시면 뭐 여러분들 저 듣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그런 조언도 해주시더라고요. 재무제표 잠깐 살펴볼게요. 자, 근데 사실 이렇게 성장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가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닙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뭐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한순간에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수익이 나면 그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하지만 그래도 살펴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 나오죠. 보시면 뭐 작년 2017년도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이런 거는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종목들을 찾으면 또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자, 2017년도에 예, 매출액이 1조 9천억 정도가 나오죠. 2018년도에 2조 4천억, 2019년도에 3조 7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죠. 올해 예상치는 한 3조 8천억 정도, 그 정도 일단 뭐 이쪽에 HTS 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1600억 정도 됐다가 그다음 700억 정도로 줄었다가 작년에는 2400억 정도로 또 늘어났죠. 자, 이거는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주가가 8만원, 9만원 여기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왔다 갔다 할 때였었는데, 뭐 그러다가 작년에, 좀 이렇게 주가가 좀, 영업이익 쪽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올해 코로나라는 계기가 되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자, 저 같으면 지금, 야, 이재필이 너 같은 카카오 사겠냐? 그러면 저는 지금은 안 삽니다. 주식은 쌀 때 사야 돼요. 주식은 쌀 때 사서 좀 이렇게 올라가면 좀 정리를 할까, 뭐 언제 어느 정도에 얼마 먹고 팔까,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주식 시장이지, 막 올라갔을 때 그때 쫓아가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안 오르고 저런 것들 이렇게 올라갈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아예 뭐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그런 상승 종목들 그거 사서 좀 뭐, 예, 어느 정도 추가로 조금 오른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이 많이 오른 종목들 쫓아다니시는 분들 보면 계속 그렇게 해요. 자, 카카오란 종목은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건 또 워낙 큰 종목이니까 급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급락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쫓아다니고 그러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요. 이 뭐 향후의 성장성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고퍼에 사라는 얘기는 기업이 돈을 조금 벌 때, 성장성이 막 부각될 때, 그럴 때 주식을 사라는 얘기예요. 카카오 같은 것도 뭐 그런데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저퍼라는 건 이 회사가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큰 성장을 못하면 그때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여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퍼가 상당히 좀 낮은, 뭐 지금 같은 경우로 따지면 포스코 같은 그런 종목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향후에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거 이제 말씀드려야죠. 자, 근데 궁금한 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많이 오른 거 지금 뭐 저 때 보면 한 3배 정도 올라왔죠.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배 오를 종목을 5배 오를 종목을 10배 오를 종목을 싼 가격에 발굴할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그런 종목이 있어요. 아마 제 영상 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 영상들도 뭐 제가 가끔가다 힌트를 드리니까 아마 정말 눈여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쯤 말씀드리면 저렇게 갈 이 종목이 혹시 이재필이가 얘기한 저 종목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일단 카카오부터 저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차근차근 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지금은 사지 마세요. 지금은 사지 마십시오. 자, 왜냐하면 지금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100%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한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3월 20일 날 주가 바닥에서 주식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런 거였죠. 이격도가 아래로 너무 벌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주식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위쪽으로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 있어 갖고 지금 뭐 내일 당장 쫓아간다, 이거는 반대입니다. 저는 이거는 반대고, 그렇다고 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굳이 뭐 파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뭐랄까 인내의 시간, 그런 거는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나절을 못 참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죠. 제가 전에 뭐 한 2, 3개월 정도 전에 정말로 싸다 싶은 종목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말씀 드리면서 내가 2017년도에 이노와이어리스를 그 9,000원대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들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들고 계신 분 거의 안 계신다. 이 종목은 좀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라고, 이노와이어리스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렸는데도 파신 분들이 많아요. 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조금만 안 움직여도 굉장히 답답해 하실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잘못 들어가면요, 그런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이게 뭐 조정 형태가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가격 조정을 나오고 뭐 이런 형태로 또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가격 조정이 급하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가 뭐 이런 모습들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박스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동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사람을 좀 지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기관들은 며칠째 지금 4일 연속 팔았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팔았습니다. 자, 이격도 20일 이격도만 봐도 상당히 넓게 떨어져 있죠. 60일 이격도 마찬가지 상당히 넓게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거 이격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이격 조정, 기간 조정으로 가든 뭐 가격 조정을 좀 받고 뭐 이렇게 움직이든 간에 그런 움직임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카카오가 결국은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진입해서 기다리기에는 조금 그 기회비용이라는 거 있죠. 기회비용이 좀 아까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길게 보고 나는 그냥 뭐 시간은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시고 또 뭐 조정받을 때마다 그렇게 좀 매수하고 계속 매수해서 기다리는 거, 그거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카카오라는 종목, 네이버라는 종목, 이런 것들을 지금 가격을 보시고요, 주식시장 딱 떠나 있다가 1년 뒤 가격, 2년 뒤 가격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그 중간에 시장이 뭐 좀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면 뭐 틀린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런 게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초과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거고요. 하반기에는 자회사들 상장 모멘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뭐 이런 거를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저는 밑에 있는 종목을 찾아서 카카오 같은 종목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좀 기다리시는 게, 그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자, 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매일 아침 시황 외에 뭐 요렇게 요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 영상 만들어 올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